한국, 이 미친 모순의 나라를 어찌 감당하라는 겁니까? 이곳은 마치 외계 문명처럼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건강은 마늘과 김치로 지키고 스트레스는 소주와 삼겹살로 날려버리죠. 최신 전자제품도 설명서 따위 무시한 채 직감으로 사용하며 평소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있다가 국가대표 경기가 열리면 온 동네가 하나 되어 열광의 도가니로 변신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뚝 서 있는 와중에도 골목마다 치킨집이 즐비한 배달 문화가 일상에 녹아든 초스피드 민족이 얼마나 기괴한 나라인지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직도 서울공항에 내려서 처음 발을 디딘 순간이 기억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약간 떨리면서도 신이 났어요. 미국에서 CNN 특파원으로 일하는 퀸틴 호손인데 한국에 관한 멋진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본 이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분주한 공항을 걸어가면서 밝은 조명과 다채로운 간판, 그리고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봤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며 놀라움으로 가득 찬 속으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고향에서는 보통 모든 것이 차분하고 예측 가능했거든요. 이런 곳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정말 이게 현실일까요? 어떻게 모든 것이 이렇게 생동감 넘칠 수 있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리는 소리, 풍기는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마치 영화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디자인과 반갑게 맞아주는 친절한 얼굴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언어였기에 여기저기서 몇 마디씩 잡아듣고 있었어요.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모든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이곳에 대한 의심을 조금씩 씻어내 주었죠. 어쩌면 이 빠른 속도가 진보와 에너지의 상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택시 안에서 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큰 디지털 광고판과 아기자기한 작은 가게들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넘쳐났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발걸음에는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어요. 한국에는 가족, 학생,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꾸준히 이어가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호흡하는 듯 생동감이 넘쳤어요. 저는 설레임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무엇이 이렇게 특별한 걸까요?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이렇게 빠른 속도를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요? 저는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동네 곳곳을 탐방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의 전통, 어려움, 그리고 꿈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택시가 도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작은 디테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따끈한 간식을 파는 노점상들, 다채로운 벽화 옆에서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그리고 작은 공원에서 전통 춤을 연습하는 사람들 무리를 보았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 의심을 하나씩 녹여주었어요. 이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심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어요. 저의 한국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기로 다짐했어요. 이 새로운 땅이 주는 모든 교훈, 모험, 그리고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회복력, 공동체, 그리고 희망에 관한 훨씬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서울을 둘러보며 도시의 에너지에 감탄했지만 여기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곧 알게 되었어요. IMF 위기의 시절, 돈이 아주 빠듯하고 사람들이 큰 걱정을 안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 작은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비록 도시는 여전히 활기로 넘치고 있었지만 어떤 분들의 눈빛에서는 조용한 슬픔이 보였어요. 모퉁이에서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계신 어르신들을 보았는데 그 얼굴들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에너지로 가득 찬 나라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동시에 공감이 밀려왔어요. 그러던 중 이씨라는 친절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씨께서는 저를 겸손한 집으로 초대해 주시고 수정과 한 잔을 권해주셨어요. 가족 사진과 소박한 가구로 꾸며진 작은 거실에서 이씨께서는 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가정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강한 공동체가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씨께서는 감동적인 이야기도 전해주셨어요. 어려운 시기 동안 이웃들이 어떻게 함께 모여 서로 도왔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모두가 조금씩밖에 나누지 못했지만 가진 것을 서로 나누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결혼 반지나 소중한 보물 같은 귀중품을 기부하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많은 친절함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늦게 저는 현지 학교를 방문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배우려는 아이들,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추가 수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선생님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교육이 위기를 극복하는 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을 보며 어려운 시기에도 배움과 인내를 통해 희망이 자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오늘 본 모든 것과 들은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모두가 서로 돕고 있었어요. 이웃이 이웃을, 낯선 이들이 친구가 되어 주었어요. 사람들 사이의 단합이 강하게 느껴졌고 그 단합이 공동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빠른 사회가 어떻게 이런 도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신속한 행동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강한 공동체 정신이 바로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동네를 떠나면서 마음속에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서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힘과 용기를 모두가 알게 해야겠다고요. 위기를 겪은 후에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모 모두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함께함의 정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서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만나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공동체의 힘을 믿고 계시다는 걸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가족들이 모여드는 작은 동네 공원을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며 웃고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부모님들은 큰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계셨어요. 공원 곳곳에는 다정한 목소리와 근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가득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하나로 뭉쳐 있었어요. 모두 함께 서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시더라고요. 공원에서 저는 박 선생님이라는 젊은 교사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셨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학교가 단순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나누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매일 학생들이 숙제를 서로 도와주고 누군가 점심을 깜빡했을 때는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아이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고 희망과 단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 저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주민회의에 참여했어요. 회의실에는 젊은 학생부터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모두가 원을 이루며 서로의 고민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눈빛 속에서 열정과 결의가 느껴졌어요. 한 어르신 김 씨께서는 폭풍 후에 이웃들이 도와주셔서 작은 집을 수리할 수 있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감사한 목소리로 전해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회의실 전체에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 도중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돕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어요. 마치 한 가족이 모여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누구도 홀로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두 함께라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저도 토론에 참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대화는 간단 명료했고 저는 중요한 무언가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함께함의 느낌이 너무 강렬해서 위기의 기억조차 잊혀질 정도였어요. 어려운 시기가 슬픔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진면목을 끌어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공동체의 의지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미소와 다정한 한마디가 어두운 날들을 밝히는 희망의 불씨가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함께함의 정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점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삶의 모든 부분에 탁월함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높은 기준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그 모습이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곳에 온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분주한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어요. 그 매장은 최신 기기와 장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 고객분이 새 스마트폰의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배터리 수명, 프로세서의 속도, 심지어 디자인까지도 이야기 나누더라고요. 마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친절한 한 판매원분께 왜 고객분들이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집중하는지 여쭤보자 그분은 웃으며 한국 사람들은 작은 디테일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세심함이 제품을 모두에게 더 좋게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정말 흥미로웠고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지역의 한 워크숍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어요. 그곳에서는 여러 명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분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쓰고 계셨어요. 깨끗하고 밝은 방 안에는 컴퓨터와 각종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젊은 전문가 분들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집중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방 안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분들이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듯 했어요. 그들이 작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진지함에 놀랐어요. 그들의 헌신은 탁월함이 단지 똑똑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또한 저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탁월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지역 음식점에서 직원분들이 고객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모든 분들의 필요를 꼼꼼히 확인하고 각 요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는지 신경 쓰시며 심지어 각 식사의 재료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배려심은 제가 이전에 자주 보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한 셰프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한국에서는 모든 식사가 자부심과 사랑으로 준비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는 손님들이 한 입 한 입마다 탁월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제가 맛있는 전통 한식을 즐기면서도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저녁 거리를 걸으며 오늘 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하이테크 매장에서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한국 구석구석마다 최선을 다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이 탁월함의 문화가 바로 한국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낸 주된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경험은 제가 탁월함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고향에서는 때로는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한국에서는 매일 더 나아지기 위해 스스로를 밀어붙이는 것이 탁월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 정신은 놀라운 기술을 창조하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저는 그날 무척이나 감동받고 존경심이 가득한 채로 자리를 떠났어요. 앞으로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탁월함은 열정과 노력,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여정이라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을 이어가면서 이 놀라운 탁월함의 문화가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더 많이 발견해 나갈 날을 고대했어요. 어느 아침, 저는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경이로움을 볼 생각에 들떠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저는 옛 전통과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모습을 마주했어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에서는 눈부신 이미지들이 번쩍이고 스마트 기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마치 실제 SF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의 유명한 테크 지구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최신 기기와 스마트 가전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거리 양옆에 즐비해 있었어요. 기술 애호가들을 위한 놀이터처럼 보이는 현대적인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갔어요. 내부는 밝은 조명 아래 잡지에서나 보던 기기들이 진열대에 가득했어요. 고객분들이 새 스마트폰, 태블릿, 심지어 가상현실 헤드셋까지 테스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매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음 큰 혁신을 찾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친절한 한 판매원 분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한국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한 스마트워치를 보여주시면서 그 워치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걸음수를 세며 물 마시는 것도 잊지 않도록 알려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기능들이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점에 저는 크게 감탄했어요. 한국에서는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면서 매일 도움을 받는다고 믿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웃음을 지었고, 여기서 기술은 단순한 기기 이상의 의미, 즉 삶을 개선하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동네 카페를 방문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로봇들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로봇들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정성스럽게 음료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로봇 바리스타를 바라보며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카페 내부는 차분하고 현대적이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 흘러나왔어요. 고객분들이 담소를 나누고 웃으며 이 독특한 경험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직접 로봇이 만든 커피 한 잔도 맛보았는데 정말 훌륭했어요. 카페를 나선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어요. 지하철 시스템 또한 매우 첨단이었어요. 스크린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표시되고 승객분들은 QR코드를 이용해 티켓을 결제하고 계셨어요. 열차는 깨끗하고 빠르며 편안했어요. 열차 안에서는 10대부터 성인, 심지어 연세 지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뉴스를 읽거나 친구들과 채팅을 하거나 영상을 시청하고 계셨어요. 기술이 한국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오늘 본 모든 기술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스마트 상점부터 로봇 카페, 그리고 하이테크 지하철까지 한국은 현대 기술과 일상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단지 최신 기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즐겁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향에서는 변화가 때로 천천히 일어나지만 한국에서는 변화가 일상의 일부이며 모두가 그 변화에 신나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의 밝고 혁신적인 정신에 큰 영감을 받고 감탄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이곳의 빠른 기술 발전은 한국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는 결심의 명확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기는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작은 한 걸음이었고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이 멋진 나라를 떠난다는 게 기쁘면서도 영감을 받으면서도 약간은 슬펐어요.
저의 여정은 의심의 장소에서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이곳에서의 매 순간마다 희망, 단합, 그리고 진보에 대해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작의 땅, 어려움이 기회로 바뀌고 매일이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나라로 보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에 평화로운 공원을 한 번 더 방문하기로 했어요. 공원은 가족들, 학생들, 그리고 연세 지신 분들이 따스한 오후 햇살을 만끽하며 모여 계셨어요. 저는 한 벤치에 앉아 다채로운 연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삶의 소박한 기쁨을 상기시켜 주었고 저는 이 추억들을 평생 간직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만난 모든 분들, 친절한 선생님, 결연한 학생들, 성실하게 일하시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다정한 가게 주인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강인함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공원에서 저는 수진이라는 여성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큰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지혜와 다정함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께서는 한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들려주셨어요. 모든 미소와 모든 작은 친절의 행동들이 우리나라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지 기술과 진보의 나라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작은 제스처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분주한 시장과 전통 음악과 지역 예술이 넘치는 조용한 골목들을 지나쳤어요. 그 길에서 전통 동작과 새로운 리듬을 섞은 현대 무용을 연습하는 10대 친구들을 보았어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순간들이 한국이 매일 그 사람들에 의해 새롭게 써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CNN의 최종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처음에 의심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창의적이며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로 변해가는 한국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따스한 미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정성, 그리고 전통과 최신 기술이 어우러진 신나는 모습을 설명하며 한국이 희망의 땅임을,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믿으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리포트를 마치고 나서 호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비록 제가 신체적으로는 한국을 떠나지만 제 마음의 한켠은 항상 이곳에 머무를 것임을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단합과 진보의 메시지를 전하며 한국의 정신을 어디를 가든 간직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번 경험은 단순한 여정의 끝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즉, 다정함, 결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힘을 배운 장이었어요. 오늘 전달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편의 감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직접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